여러분, 친구 만난 뒤에 집에 돌아와 괜히 기운이 빠진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불편하고 말 한마디가 계속 떠오른 적 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런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친구니까 원래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설득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친구를 만날수록 에너지가 채워지기보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계속 붙잡고 가야 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관계의 숫자보다 관계의 질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하루의 기운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모든 인연을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기준 없이 사람을 끊어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나를 계속 소모시키는 관계입니다. 웃고 돌아서도 마음이 상하고 만날수록 자존감이 깎이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친구를 만나고 오면 꼭 혈압이 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도 잘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만 했지만 방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사람 만남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몸 상태였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 관계는 생각보다 건강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계속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아진 시기입니다. 마음도 건강도 남은 시간도 모두 소중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친구가 나에게 좋은가 나쁜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운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관계를 가볍게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놓아도 괜찮은 친구는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판단입니다. 이 기준을 알게 되면 관계 앞에서 훨씬 편해집니다. 미안함보다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버려도 되는 첫 번째 친구 유형은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에는 공감해주고 들어주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그대로 내 마음에 남습니다. 이런 친구를 만나고 오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하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이 옮겨붙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주변 말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흘려듣던 말도 그대로 가슴에 남습니다. 늘 불평만 하는 친구는 습관적으로 문제만 봅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먼저 꺼냅니다. 남 이야기 세상 욕 자신의 불운을 반복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까지 세상이 각박해집니다. 한 어르신은 그 친구를 만난 날은 꼭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대화 속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약속을 줄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하셨습니다. 잠이 편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 하나로 답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위로가 되어야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같이 있으면 웃음이 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친구는 반대입니다. 만날수록 걱정이 늘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이런 관계는 치명적입니다. 감정 소모가 곧 건강 소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혈압수면 소화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친구는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단한 갈등이 없어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이미 이유가 충분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버틸 체력도 여유도 다릅니다. 그래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친구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이런 친구는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도 함께 지치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부정이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언을 해도 달라지지 않고 위로를 해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대화는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그 사이 내 에너지는 조금씩 소모됩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도 반복되면 버겁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하루의 기운은 소중합니다. 아침에 쓸 기운이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운을 부정적인 대화에 쓰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유난히 짧게 느껴집니다. 이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원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는 대체로 정확합니다. 괜히 만났다가 괜히 피곤해지는 관계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그 친구 전화를 받기 전부터 한숨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숨이 답이었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기대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면 이미 기준을 넘은 것입니다. 친구는 위안이 되어야지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나이에는 더 그렇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하루를 살립니다. 반대로 나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망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친구는 늘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갑자기 끊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을 줄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편해집니다. 괜히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선택은 상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친구는 지금 당장 놓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버려도 되는 두 번째 친구 유형은 늘 비교하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속에는 평가가 담긴 사람입니다. 잘 지낸다는 말을 하면 꼭 다른 사람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 사람은 더 잘 산다거나 너보다 낫다는 말을 슬쩍 얹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웃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괜히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부족한가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친구는 대화의 중심이 늘 비교입니다.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집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위에 누군가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안에서 나는 항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그 친구를 만나고 오면 꼭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대놓고 무시한 적은 없지만
늘 마음이 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자신감 없이 지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해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를 자극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극이 상처로 남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비교는 삶 전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온 인생을 다시 평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조언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싫은 기준을 세웁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은근히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표정 하나가 대화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런 만남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좋은 소식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괜히 비교의 재료가 될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친구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다면 이미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그 친구와 만나기 전 옷부터 신경 썼다고 하셨습니다. 괜히 평가받는 느낌이 들어서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긴장은 만남의 본질을 흐립니다. 친구는 편안해야 하는데 그 관계는 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기만 합니다. 만나고 나면 후련함보다 피로가 남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집니다.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비교하는 친구는 스스로도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기준으로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를 상처 입힙니다. 이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습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다툴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을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선택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존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의 나는 비교 없이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흐리게 만드는 관계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버려도 되는 세 번째 친구 유형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소식이 없다가 꼭 본인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안부를 묻는 듯 하다가 곧 부탁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오랜 인연이라며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흔쾌히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도움 이후에는 다시 연락이 끊기는 패턴이 이어집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됩니다. 이 관계는 친구라기보다 용도에 가깝습니다. 한 어르신은 그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힘들 때 먼저 전화한 적이 있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부탁 전화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확 식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관계의 방향이 한쪽이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는 늘 자기 사정이 먼저입니다. 내 컨디션이나 상황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대화의 중심이 항상 그 사람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내 이야기를 꺼내면 금방 대화를 정리합니다. 이런 패턴은 시간이 지나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마음이 허해집니다. 주는 쪽만 계속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이런 관계는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남은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한쪽만 기대고 한쪽만 쓰는 관계는 부담이 됩니다. 이런 친구를 만나고 오면
이상한 허탈감이 남습니다. 도와줬는데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용당한 느낌이 남습니다. 이 느낌이 반복되면 자존감에도 영향을 줍니다. 괜히 내가 만만해 보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은 관계를 더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친구는 지금 당장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은 냉정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한 어르신은 연락을 먼저 끊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섭섭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줬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연락이 끊겨도 문제가 없다면 이미 답은 나온 것입니다. 친구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응원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단순해야 합니다. 만나면 편안하고 헤어질 때 아쉬운 관계가 좋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미 충분히 겪어보셨기 때문에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을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처럼 모든 관계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나를 지키는 데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더 편안한 관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당장 버려도 되는 친구 유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얼굴이 하나쯤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마음은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말은 늘 차갑게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끝까지 참으려고 합니다.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텨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참는 관계는 대가가 커집니다. 그 대가는 대부분 마음과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을 만난 뒤 더 피곤해지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이미 관계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애써 무시해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설득의 시간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과 끝까지 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이 나를 소모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면 편안해지고 웃음이 남아야 정상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져야 건강한 관계입니다. 반대로 만날수록 기운이 빠지고 자존감이 흔들린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을 아끼기 위한 판단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인간관계는 곧 생활의 질입니다. 하루의 기분이 관계 하나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더 조심해서 골라야 합니다. 정리해야 할 관계는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선택을 미루는 동안 손해는 내가 봅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원망이 남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관계를 줄인 뒤 집이 더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괜히 나갈 이유가 없어져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안정됐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관계를 줄이는 것은 삶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삶의 소음을 줄이는 일입니다. 소음이 줄어들면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분명하고 솔직합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기보다
나를 잃을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관계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스스로를 더 아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더 편안해지는 삶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은 늦지 않았고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